네, 내일 있을 차담에서 빠질 수 없는 의제, 바로 공천 개입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명 씨는 각종 정치권 이벤트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때 회자된 김종인 매직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저희 그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김종인 오세훈이 많으면 19%포인트로 이길 것이라는 숫자를 맞췄다. 그런데 아침 6시면 전화가 온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그런 주장을 했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구장처장께서 이 부분 취재하셨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대한민국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선거판을 자신이 좌지우지했고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당시 그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도 자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매일같이 보고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명 씨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얼마나 반응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국민 여론조사와 그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명 씨 조사에 얼마나 일치했는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 다수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명 씨 자신이 마치 의도한 대로 이 결과가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호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 사례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명태균 씨의 주장이 어디까지 믿을 만한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정부 대변인, 네.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나온 여권 인사들이 김종인 전 부대위원장,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김재원 최고도 있고요. 네. 각종 25명 정도가 연루돼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명태균 씨가 좀 허풍쟁이라고 보지만 여튼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정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줬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이준석 당대표를 만났다고 보고 그런데 언론에서 볼 때는 이준석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PNR에서 맨 처음에 그쪽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1등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거인의 어깨에 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력한 정치인을 만나고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말에 힘이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한 장 그리고 또 말을 섞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지금은 이 사람이 이제 허풍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뭔가 있어 보이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시나리오를 잘 짜고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과장이 있는 정도로 사람들은 인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선을 긋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을 보다 보면 본인이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좀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명태균 씨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민주당을 출입했을 때 2006년이요? 2016년도에 예. 제가 민주당을 출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국민의 당이 나왔죠. 안철수.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유독 김종인 전 당시 비대위원장이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123석으로 이겼거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의 단일화도 김정인 위원장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는 것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흐름에 봤을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강성필 부위원장께 한 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시 상황 기억하신다면 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원래 단일화를 싫어해서 안 받은 건지 아니면 그 당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게 맞는 건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기억을 해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를 위주로 후보가 단일화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간다는 얘기,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아니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삼자한테 주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주장으로 본인이 국회의원 25명 정도 더 만들었다고 하면 저도 한 대통령 2명 만들고 광역단체장 한 3명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오. 아니 선거라는 것이 홍보, 전략, 조직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승리라는 값진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한 명이 잘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가 바로 승리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 때문에 명태균 씨에게 우리가 홀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있는데 전 정치권이 이제 그냥 명태균 씨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과는 실시간으로 설전 비슷한 비난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분인데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요. 김재원 씨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 집에 가본 적이 있는지. 바깥에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이승엽 국민 타자가 연봉이 60억, 옆에 타격 코치는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63빌딩 벽돌공이 63빌딩 내가 세웠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서로 1대1로 대면하지 않았다 뿐이지 거의 대면하는 것처럼 공방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장욱 차장님, 네. 직접 김재원 최고위원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저기서 똑같은 말 했죠. 63빌딩 내가 지은 거나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은 본인이 2022년 3구 대선 당시에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직접 관여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단일화 과정은 당에서 이 전체적으로 함께 결합해서 움직였던 것이지 명태균 씨 같은 외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예. 국민의힘 내부 중진들이 윤석열 그 총장과의 그 여러 인연을 앞세워서 내가 영입해보겠다라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중에 한 사람도 김재원 최고위원이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 전 총장과 2시간 동안 만나면서 왜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대선 경선에서도 유리하고 대선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고 그 설득 이후에 입당을 준비해라라는 이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에서 명 씨가 날짜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날 입당했다. 이 얘기는 명 씨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사실과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 차장께서 김재원 최고와 만났을 때 네. 어떻습니까? 그 김재원 최고의 지금 감정 상태가 네. 뭔가 좀 상세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그 17, 19, 20 이렇게 3선 국회의원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낸 뭐 정치 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뭐 이런 사람은 정치권에서 20년 넘게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디테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좌우되기보다는 굉장히 팀플레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저렇게 명 씨가 내가 선거판을 짜고 내가 당선하는 데 기여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현실에 부합할지는 좀 그 퀘스천 마크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 씨가 어느 정도 뭐 접촉도 하고 연락도 자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 씨 말 한마디에 윤 전 총장이 움직이거나 대선판이 흔들렸거나 대선 결과에 달라졌거나 뭐 이러지 않는데 너무나 명 씨 주장에 많은 이 언론이 이 귀를 기울이면서 명 씨 얘기가 좀 과대 포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명 씨가 우리 채널 A에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경선 당시 첫 TV 토론을 앞두고 새벽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시나 봐요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김정부 대변인, 네. 이 부분도 이제 채널A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말이 계속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선 TV 토론 첫 토론 때 그때 옆에 계시지 않았나요? 네, 그 당시 윤석열 후보 옆에. 예, 저는 뭐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토론에 제가 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그 당시 후보에게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누가 내 편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더니 이 말을 들은 윤 대통령 당시 후보가
명박사라고 부르며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내용 얘기한다고 뭐가 이게 감탄할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 당시 후보를 봤을 때 후보가 그 토론을 임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보면 전날 열심히 하시고요. 막상 한 30분 전에는 모든 걸 좀 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뭔가 써준 것들을 막 외우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걸 했고 본인이 했던 말이 이거 있습니다. 자기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대편은 이름 있는 대형 로펌, 김앤장 같은 그쪽에서 소속된 변호사가 나올 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죠. 팩트를 가지고. 근데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너무 막연한 질문을 할 때 나는 힘들다. 도리어 굉장히 나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 내가 검사 시절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난 받아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론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제가 몇 마디 거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한테 감탄을 했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 보면 좀 안 되고 제가 강성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말을 보탠다면 탄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가 그러다가 농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빠 얘기했었죠. 그럼 친오빠냐 아니냐 얘기하다가 그것도 농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은 명태균 씨의 농담을 농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하든 대통령이 싫고 김건희 여사가 싫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끌어내리기 위한 농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우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장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장 변호사께서는 뉴스일 라이브에서도 명태균 씨의 발언이 아주 허무맹랑한 건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고개를 젓는 것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사실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 판을 짰다. 나 때문에 대선에 이겼다. 이거는 확인 불가능하고 그런 건 왜곡 과장이죠.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는 이 사람의 발언은 일단 실명을 거론을 합니다. 실제로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 개진했고 딱 걸렸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다가 본인이 내렸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걸로는 실제로 홍준표 시장의 아들 지인이 유출했다 이렇게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죠. 일단 구체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통령께도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통찰은 아니죠. 만약에 취조하듯이 토론에 임하라. 그런데 저희도 재판에 갈 때 저희 변호인들이 저희 의뢰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심적 안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 낯선 상황이었거든요. 윤석열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잘하던 본인이 일가견이 있고 평생 해왔던 수사하듯이 토론에 임하라. 굉장히 심적 안정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실관계를 꾸며낸다? 그렇게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통령실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부분에 반나절이면 탄론할 거짓말을 했던 게 드러났던 게 아닙니까? 이게 구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다 이 이슈에 함몰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당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전긍긍하지 않을까가 객관적인 진단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등등 폭로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메시지 창이었습니다. 대화창. 10월 15일 화요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 CG를 저희가 한번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유심히 봤는데 이게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도 이 카톡 대화를 하실 때 내가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잖아요. 이 화면은 명태균 씨가 직접 자른 화면입니다. 그래서 왜 잘랐는지에 대한 의도도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하얀색입니다. 내가 만약 메시지를 보냈다면 노란색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얀색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문서 파일을 보냈거나 아니면 뭔가 하얀색 이미지, 사진을 보냈거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후 10시 45분에 보낸 겁니다. 약간 절반쯤 잘렸지만요. 10시 45분이거든요. 5분 뒤에 김 여사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내일 이준석 대표를 만나면, 당시 대표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거다. 내일 연락드리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맥락으로 봤을 때 김 전 부대변인님, 저 하얀색 뭘까요? 뭘 보낸 걸까요? 저도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셔서 어떤 맥락인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빠가 누구냐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친오빠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 명태균 씨가 되게 집이 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비상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후에 해석하기에는 오빠가 친오빠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본인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는 했다. 근데 사람들은 오빠냐 친오빠냐 아니면 대통령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친오빠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지를 만든 다음에 자기는 쏙 빠져나온, 제가 볼 때는 이 하나의 어떤 카톡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대중의 심리나 그런 것들을 좀 유리하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원래 본질은 친오빠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친오빠기 때문에 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한 전략적 모호성을 좀 띠게 한 게 저는 눈에 보였는데,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어디 언론에서도 기사에도 나오진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강 부위원장님, 네. 물론 친오빠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친오빠로 일단락이 났잖아요. 네. 저 내용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길래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명 씨에게 용서를 구할 정도가 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카카오톡 대화의 시기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 그러면 입당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입당하는 밑그림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의 어떤 요구 조건, 요청 사항을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조금 부탁하고 건네고 뭘 던졌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김 전 부대변인과 강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